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에서 GPT를 함수의 형태로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과정도 GPT와 함께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엑셀에서 GPT를 불러와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줘.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GPT를 불러와서 질문하고 답변받는 함수 만들려면 이런 걸 준비하세요. 오픈AI API 키 준비해야 됩니다. 요거 있어야 되고요. GPT를 엑셀에서 일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 GPT가 뭐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픈AI에 이 미리 정해져 있는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로 우리가 질문을 보내는 거고 그때 답변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픈AI는 질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답변해 주지 않고요. 이 API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일종의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비슷한 거고요. 그 키, API 키라는 거를 발급을 받아서 그거를 같이 보내야 됩니다. 질문 보낼 때. 그래야 오픈 AI가 우리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 이 허용이 된 사용자구나 라고 하면서 답변을 해줘요.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 사람은 누군데 우리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지? 안 해줘야지?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PI 키를 발급받으면 이게 유료예요. 유료. 오픈AI는 서버로 질문이 날아오면 답변을 해주지만 무료로 해주진 않고 유료로 해줍니다. 그 과금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 홈페이지에서 내가 발급받은 API 키를 보내면 이 키가 들어있는 내 계정에 과금이 되고요. 저한테 이제 돈이 쌓여요. 사용 양에 비례한 이 종량제 요금이 쌓이는 거고요. 거기 등록되어 있는 제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발급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VBA 활성화 하세요. 엑셀에 개발 도구라는 게 있는데 이 VBA가 활성화 안 돼 있으면은 사용을 못 하니까 이거 활성화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GPT를 불러오는 그 함수를 어디다가 엑셀 VBA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되네요. 기본 함수를 벌써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사전에 공부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성급하게 코드를 주네요. 와, 길다. 자, GPT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막연하게 그냥 뭐 새해 인사말, 우리 부서에 전하는 새해 인사말 써줘 이러면 굉장히 랜덤하잖아요. 뭐 친근하게 쓸 때도 있고, 멋있게 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새해 인사말을 뭐 50자 정도로 농담을 섞어서 날씨를 언급하면서 해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훨씬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건 다 반영을 해주죠. 10번, 100번을 썼을 때 랜덤한 글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가 지시한 거는 다 지키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드도 똑같습니다. GPT나 생성형 AI는 코딩 잘하는데 VBA 코드 달라 그러면 이게 상당한 랜덤성이 있어서 정말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이걸 넣자마자 한 번에 잘 작동할 거고요. 정말 운이 나쁘면 100번을 받았는데 100번을 다 넣어봐도 시도를 해봐도 한 번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랜덤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은 코드 넣어보면서 GPT가 어디 실수를 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GPT와 함께 힘을 합쳐서 코드를 고치고 디버깅을 하면 되는지 그 과정 도전해 보겠습니다. VBA에서 답변이 날라오면 제이슨 파싱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API를 통해서 VBA에서 챗GPT를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 거고요. 그 함수를 써가지고 실제로 엑셀에서 GPT에게 질문을 보내면 이 API를 통해서 오픈AI 서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오픈AI라는 이 회사가 질문도 날아왔고 API 키도 정상 등록돼 있는 게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제 거에다가 과금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는데 그때 답변을 이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해줘요. 그게 그냥 답변만 하나 떨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언제 질문을 했는지, 질문의 길이에서 토큰이 얼마나 쓰였는지, 자기가 답변을 생성하면서 또 토큰은 얼마나 썼는지, 그 답변의 내용은 뭔지, 뭐 예를 들면 답변을 생성한 시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래서 뭉탱이로 줍니다. 이 항목에 이 값이 들어있고, 저 항목에 저 값이 들어있고, 이렇게 덩어리로 주는데, 그게 제이슨이라는 형태로 묶여 있고요. 근데 우리는 엑셀에다가 그거를 다 쓸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시킨 질문에 대한 답변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뭉쳐져 있는 이 덩어리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로 이렇게 탁탁탁 토막토막을 내서
정보들을 자르는 그런 거를 이제 파싱을 한다라고 하고요. VBA 코드 안에서 우리가 이 오픈 AI한테 받아온 답변에 여러 가지 말 뭉치, 덩어리 그런 거를 파싱하려면 엑셀에다가 요 제이슨 라이브러리, 제이슨 컨버터.bas 요 파일을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이슨 형태로 날라온 그 덩어리 뭉치들을 파싱을 해가지고 딱 우리한테 필요한 답변 부분 그것만 추출을 해낼 수 있고 그거를 엑셀에 있는 특정 셀 우리가 지정한 셀에다가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면 이제 엑셀에서 함수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자, 이걸 하면 됩니다. 차례차례 해볼게요. 그래도 오늘 처음 시도해본 질문인데 한 방에 필요한 것들은 다 설명해줬네요. 딱 요 5개를 순서대로 하면 잘 작동합니다. 자, 우선 오픈AI API 키부터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요거는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있어요. platform.openai.com 요 사이트에 있고요. 우리가 대화는 chatgpt.com이라는 도메인에서 하잖아요. 여기 말고 개발자들을 위한 이 platform.openai.com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여기 메뉴에 나오죠?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죠. 오픈AI 디벨로퍼 플랫폼 이런 것도 있고 모델에 대한 소개 4.5 모델 옴니 3 미니 4 옴니 이런 모델에 대한 소개들도 있고요. 여기 모델스 들어가 보시면 오픈AI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달리 3 그림 그리는 모델이죠. TTS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모델 위스퍼라는 모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소개도 보실 수 있고요. 프라이싱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가격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API로 호출을 해가지고 일을 시켰을 때 100만 토큰당 가격이 이렇습니다. 인풋은 우리가 질문으로 보내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오픈AI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인풋이고 챗GPT가 생성을 해서 답변으로 돌려주는 그게 아웃풋이고 그래서 요금제들이 단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테스트니까 요거 쓸게요. 4옴니 미니 보시면 인풋 100만 토큰당 단가가 0.15달러 아웃풋이 0.6달러 최저가죠. 최저가 4옴니 미니가 엄청 저렴합니다. 요거 바로 위에 있는 4옴니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2.5달러 10달러 굉장히 비싸죠. 4옴니 미니에 비해서는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잘 작동하는구나 정도 볼 때는 4옴니 미니로 많이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제대로 된 서비스로 사용을 해야 된다. 진지하게 회사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요 4옴니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자, 모델 정보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오른쪽에 API 레퍼런스 이런 메뉴도 있고 대시보드 메뉴도 있죠. 여기 대시보드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은 왼쪽에 또 이렇게 사이드바 메뉴들이 뜨고 있고요. 여기에 API 키스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화면 구성은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이거 오픈 AI가 업데이트하면 이런 UI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플랫폼 사이트에 오면 내 정보 보는 쪽에 API 키 정보가 이렇게 있다. 저는 지금 엑셀 VBA 연습했던 거 하나가 이렇게 발급이 되어 있고요. 여기 Create New Secret Key 요거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빌링 메뉴가 어디 있지? 신용카드를 아마 등록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API 키가 무조건 발급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발급되면은 사용이 된다는 얘기고 이걸 사용하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후불 결제니까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는 이 선불 결제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선불 결제해서 충전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그냥 API 키가 그냥 발급이 될 겁니다. 여기는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오늘 테스트용이니까 2025-0312 엑셀 테스트 엑셀 GPT 테스트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게요. 저는 이거 이따가 지울 겁니다. 이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 API 키를 보실 거고 API 키가 노출이 되면 누군가가 그 키를 넣어서 쓰면은 사용이 되거든요. 어떤 뭐 비밀번호를 한번 더 넣거나 그런 건 없고 API 키 자체가 비밀번호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남들이 쓰면 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요거 발급받아서 영상으로 잘 보여드리고 이따가는 요거 지울 거예요. 이렇게 크리에이트 누르시면은 이렇게 금방 생겼죠? 이게 API 키고요. 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요거 잘 보관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게 저의 API 키입니다. 요거를 저는 오늘 여기 다운로드에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025 0312 엑셀 GPT 테스트, 그냥 엑셀 GPT 테스트 이렇게만 할게요. 이 폴더 안에 넣을 겁니다. 이따가 my API 키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요거 닫아 놓고요. 이렇게 엑셀 GPT 테스트 안에 my API key.txt 이렇게 API 키가 들어왔죠? 이렇게 잘 보관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쓸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1번 단계 끝났고요. 오픈AI API 키 준비 단계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신용카드 등록하고 선불 결제하는 그런 단계는 생략했습니다. 자, 두 번째, VBA를 활성화해라. 엑셀에서 개발도구 탭에서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도구 체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엑셀을 열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이렇게 새 문서 하나 열었고요. 여기 상위에 보시면 파일, 홈, 뭐 삽입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여기 개발 도구가 있거든요. 이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네. 요게 있어야 됩니다. 요 개발 도구가 있고 이 개발 도구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비주얼 베이직 요거인 거죠. 네,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어서 엑셀에서 GPT와 대화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이 VBA라는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라는 요 언어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려면 이 개발 도구 메뉴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나는 엑셀에서 활성화 안 돼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 파일, 옵션, 여기 밑에, 맨 밑에 있고요.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보면 여기 기본 탭에 개발 도구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엑셀에서. 개발 도구 이렇게 켜시고요.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개발 도구가 열려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 열리니까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됐죠? VBA 활성화는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VBA를 여는 단축키는 Alt F11이다. 엑셀에서 Alt F11 눌러보면 이렇게 VBA 코드를 삽입하는 창이 잘 뜹니다. 자, 2번 완료했고요. 다음으로 3번을 해보죠. VBA에서 OpenAI API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휴! 기네요. 요거 복사하고요. 요거를 VBA 코드에 삽입하면 돼요. 여기 Alt F11 누르면 VBA를 삽입할 수 있는 창이 떴죠? 여기서 우클릭 하시고 삽입, 모듈 하시면 이렇게 모듈을 삽입하고 이 모듈에다가 코드를 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확한 코드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선 여기 제가 메모장으로 글자를 더 크게 할게요. 자, 이 VBA 창에 들어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했으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펑션 다음에 요게 함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get gpt response라는 이름이에요. 엑셀에서 쓸 때 나중에 엑셀 셀에다가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equal get gpt response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게 왜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VBA에다가 이렇게 창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기 때문에 내가 엑셀에서 쓸 수 있는 함수의 이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우리가 엑셀에서 는 sum 이런 함수를 쓰고요. average 하면은 여기 average, average A, average if 이런 게 뜨잖아요. 이미 기존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를 해놓은 함수라서 아, 요거 찾으신 거였어요? 하고 이렇게 뜬단 말이죠. 추천이. 똑같은 이유로 내가 이런 임의의 함수를 하나 만든 거라서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단한 게 좋겠죠. 여기 그냥 GPT 이렇게만 할게요. 요 부분 이름
get GPT response. 요게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름일 거예요. GPT 데려와서 일 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GPT가 우리한테 이 VBA 코드를 작성을 해줬잖아요. 그때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이름을 해놨을 건데 그거를 이렇게 고치자고요. 함수 이름을 짧게. 왜냐면 엑셀에서 쓸 때 귀찮기 때문에 이걸로 바꾸고요. API 키 요 자리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아까 만들어 왔죠? my API 키 요거를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에서 your OpenAI API key here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요렇게 붙여넣겠습니다. 똑같은 거를 여기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똑같이 이 비주얼 베이직 VBA 창은 이렇게 다운표에서 your OpenAI API key here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수 이름이 딱 선택이 돼요. 앞뒤로 있는 큰 따옴표는 지우면 안 되거든요. 하나라도 지우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클릭 실수하지 마시라고 코딩 창에서는 이렇게 따닥 하면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V 해서 넣었어요. 아유 엄청 기네요. API 키가 엄청 깁니다. 이렇게 긴 거를 넣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함수 이름 바꿨고 API 키도 바꿨고 그 다음 여기 API 엔드포인트 설정 돼 있는데 http api.openai.com v1 chat completions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이 플랫폼 사이트 있죠. 여기 어디 매뉴얼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질문을 보낼 때 chat completion API로 질문 보낼 때 이 주소로 보내세요라고 다 정해져 있는데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GPT랑 같이 이런 코딩을 해보면 여기를 엄청 많이 틀렸어요. GPT가. 이 주소를 애가 헷갈려 해가지고 오류가 많이 났었고 아무리 요청을 보내도 답변이 안 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틀렸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10번 하면 거의 뭐 9번 또는 10번 전부 다 한 방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학습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서 GPT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이따가 돌려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답변이 날라오는데 제이슨 요청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정보를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우리는 뭐 신데렐라 동화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줘 요 질문만 보내지만 사실은 질문에 이런 게 같이 날아간다는 거고요.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뭔지 대충 보자면 모델명을 지정을 해야 돼요. GPT-4 터보죠. 여기에 모델명,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플랫폼 사이트에서 모델명을 봤었죠. 우리가 API는 발급받았으니까 됐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 플랫폼 사이트에서 아까 모델스를 봤었잖아요. 이게 다 모델 이름이거든요. 이걸 골라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디폴트로 지금 GPT-4 옴니가 돼 있는 거죠. 프라이싱에서 보면은 터보가 돼 있었죠. GPT-4 터보 어디 갔어? 어디 갔나요? 4터보 모델이 없어졌나요? 안 보이네요. 없죠, 모델이. 있다. 4터보. 여기 있죠? 요거.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요청을 보내면 이 단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풋 넣었을 때 이 돈 내고 아웃풋 받았을 때 이 돈 내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니까 요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저렴한 4옴니 미니 요걸로 테스트 할게요. 요걸로. 그러니까 코드를 고치는 거죠. 요거 4 터보가 아니라 4 옴니 미니. 그러면 우리가 요청 보낼 때 저기요 오픈 AIC 저기 비싼 거 말고요 요걸로 저렴한 걸로 요걸로 답변해 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또 요 저렴한 거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면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죠. 메시지도 같이 보내는데요. 롤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텐트 메시지가 있어요. 시스템 메시지 내가 질문을 한 게 아니라 GPT에게 항상 기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프롬프트인데요.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고 당신은 굉장히 도움을 잘 주는 조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놨죠. 여기에 만약에 당신은 철학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GPT는 우리한테 일반적인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로서의 답변을 하는 거죠. 당신은 뭐 나의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역시 그런 교수님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답변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디폴트는 항상 이걸로 돼 있습니다. 친절한 조수입니다. 나 좀 잘 도와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내고요. 시스템 프롬프트도. 그 다음에 롤 유저로서 사용자의 질문이 뭐냐. 네, 콘텐츠다. 요 콘텐츠라는 질문이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 내용에 이렇게 역할은 유저고요. 이 유저가 한 말이 뭐냐 자리가 이렇게 프롬프트죠. 여기만 따옴표가 없죠. 따옴표가 없는 이유가 요걸 받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GPT라고 함수 부를 때 그 안에 질문을 같이 써서 보낼 거고 그게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체가 챗GPT에게 요청으로 날아가게 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하이퍼 파라메터라고 해서 어떤 창의성 이런 거고요.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확률이 좀 낮은 특이한 단어, 독특한 단어 이런 단어들을 좀 자유롭게 쓰게 되고 이거를 이제 0.1, 0.2 굉장히 낮추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썼던 확률이 높았던 그런 단어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 단어 이런 게 되는 거죠. 동해 바다에 가서 뭘 봤지? 라고 물어봤을 때 템퍼러처가 낮으면 이제 고등어, 명태 이런 동해에서 흔히 보이는 동해 바다에 대한 글에서 자주 등장했던 뭐 그런 게 나오고요. 템퍼러처를 높이면 동해 바다에서 되게 특이한 생물들을 봤다. 이런 식의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맥스 토큰이 있어야 되는데 맥스 토큰이 안 보이네요. 답변을 할 때 뭐 무한정 긴 글을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맥스 토큰이라고 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딱 요 정도 토큰만 써가지고 좀 짧게 답변해라 이렇게 한정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요청할 때 같이 보낼 수 있는데 GPT가 이번에 작성해준 코드에서는 안 나왔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GPT-4 옴니 미니라는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HTTP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이 날라오면 리스판스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응답 날라온 거를 이렇게 넣고 파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파싱을 하는 과정에서 VBA 코드에서 앞에 이렇게 표시 하나 붙은 거 있죠? 이게 요 밑에 있는 코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GPT가 친절하게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가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제이슨 파싱을 할 때는 이렇게 제이슨 컨버터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점은 요 안에 있는 어떤 요 기능을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GPT가 준 응답, 리스판스 텍스트라는 거를 요 제이슨 컨버터라는 코드 덩어리가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이 pass JSON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얘를 처리해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답변만 추출을 해냅니다. 초이시스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그 자리, 요게 답변의 그 길다란 신데렐라 책에 대한 긴 설명이 들어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이렇게 빼내는 거고요. 요 빼내면 요거를 이제 우리한테 되돌려 주게 되죠. 이 함수의 작동 결과로서. 자, 이렇게 생긴 코드입니다. 아유, 힘들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해하시느라. 자, 요거 전체를 복사해서, 왜냐면 제가 뭐 여기 고치고, 뭐 API 키 넣고 했으니까 요 전체를 복사해서 여기 VBA에서 전체 선택하고 붙여넣겠습니다. 요 코드가 잘 작동하면 좋겠네요. 다음 단계는 뭐죠? 메모장은 이제 닫아주고요. 다음 단계는 다시 GPT로 가보면 뭘 차례입니까? 코드는 넣었고 코드 필요한 만큼은 고쳤고 그다음 VBA에서 제이슨 파싱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된다.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는 어디서 하냐? 여기서 다운로드 한다고. 아이고 친절하게 링크까지 줬네요. 이거를 어디 추가하냐? Alt F11 VBA 입력 창에서 삽입 모듈 한 다음에 JSON converter.bas 파일을 VBA 편집기에 추가하면 됩니다. 네, 요거네요. 요거 해볼게요. 요거 링크 눌러 보겠습니다. VBA JSON 라이브러리. 오, 잘 연결됐네요. 한 번에. 요 링크는 GPT도 틀릴 수 있는데 요즘 GPT가 검색 기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 방에 왔네요. 여기 있죠? JSON converter.bas 요거를 다운받아요. 요걸 누르시고요.
여기는 이 VBA 관련된 툴들 공유해 주시는 GitHub네요. GitHub. 누군가가 여기 GitHub에 올려주신 거고, 우리에게 필요한 JSON-converter.bas 파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여기 오른쪽 메뉴에 잘 보시면 여기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 로 파일 다운로드 합니다. 오, 다운로드 됐어요. 됐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파일이 이렇게 왔어요. 요것도 그냥 여기 같이 넣어놓을게요. 엑셀 GPT 테스트라는 오늘 만들고 있는 여기다가 그다음 엑셀 파일도 여기다가 넣을게요. 엑셀 파일도 여기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엑셀에서 지금 VBA 여기 썼잖아요. 이거 그냥 닫으면 다시 Alt F11에서 열어보면 모듈 1에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VBA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저장 버튼 없고 그냥 닫으셔도 되고, 요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가지고 경로를 아까 그 파일이랑 똑같이 저는 엑셀 GPT 테스트 여기다가 저장할 건데, 이 파일 형식을 XLSX 이거 말고요. 요 밑에 거 XLSM 요걸로 저장을 할게요. 왜냐면 VBA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거를 매크로라고 하고, 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요걸로 저장을 해야 우리가 넣은 VBA 코드가 살아 있습니다. 파일 이름을 엑셀 with GPT 이렇게 할게요. 본인이 원하시는 아무 이름으로나 하시면 됩니다. 저장.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있죠. 엑셀 with GPT 확장자가 XLSM이고요. 뒤에 유형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매크로 사용 워크시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이걸 열었을 때 들어가 보면 이 VBA 코드가 살아 있어요. 저거를 만약에 XLSX 그러니까 그냥 통합문서죠. 엑셀 통합문서 메뉴에 거 있잖아요. 이거 엑셀 통합문서 요걸로 저장하시면은 저장은 돼요. 근데 경고가 뜹니다. 뭐 이거 날라갑니다. 그래도 저장해요. 그래서 네 하고 저장해 보면 여기 왔을 때 Alt F11로 VBA 열어보면 이게 없습니다. 이게 코드가 우리가 노는 코드가 다 날라가고 없어요.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이거를 다운받았고 이 JSON 컨버터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VBA에 삽입 모듈 해서 파일 추가해서 여기 얹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Alt F11 다시 누르고요. 여기서 삽입 모듈을 다시 해요. 삽입 모듈. 삽입 모듈 하면은 이 코드를 추가하는 거고, 헷갈렸네요. 여기 파일 가져오기.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파일 가져오기 요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일 선택하는 창이 뜨죠. 여기서 엑셀 GPT 테스트에서 여기 JSON 컨버터 이 파일을 열기 하시면 이렇게 통째로 들어왔죠. JSON 컨버터라는 파일이 아까 우리가 GitHub에서 봤던 그 코드인데 그게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여기 VBA에 파일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면 뭘 할 수 있느냐? 여기 모듈 1이라는 곳에 우리가 코드를 쳤는데, 물론 우리가 친 게 아니라 GPT가 쳤고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만 했지만 GPT가 여기서 JSON 컨버터에 들어있는 이 pass JSON이라는 명령어를 쓰잖아요. 이게 같이 붙어 있어야 여기 있는 코드도 같이 작동하는 거고, 여기 들어있는 pass JSON이라는 네, 요거죠. 네, 요거 여기 메서드 pass JSON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불려가 가지고 여기 정의되어 있는 게 불려가서 여기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 엑셀에 기본으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불러서 이렇게 넣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GPT가 일을 한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 닫을게요. 역시나 Alt F11 다시 열어보면 모듈 1 GPT라는 함수를 정의한 코드, JSON 컨버터 요 코드 둘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GPT한테 가서 보면 요거 4번 했죠. 이제 VBA에서 JSON 파싱 라이브러리 추가하는 거 요거까지 했고, 이제 엑셀에서 함수 사용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get GPT respon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엑셀에서 GPT 사용하는 방법 설명해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날리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거랍니다. 해볼게요. 여기서 이꼴 GPT 아유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괄호 열고 질문은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텍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데렐라
이야기, 신데렐라 책 내용 설명해줘. 이렇게 해서 따옴표 닫고 괄호 닫습니다. gpt라는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 괄호 있어야 되고, gpt는 텍스트를 받아서 텍스트를 돌려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 안에 텍스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엔터를 쳐봅니다.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컴파일 오류입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모르니까 이럴 때 이제 난감하죠? 요거를 최대한 그대로 다시 GPT에게 보고를 할게요. 여기 색깔 칠해져 있잖아요. 여기 private function, JSON, pass object 이렇게 이런 것도 GPT에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캡처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캡처를 해서 GPT에 가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GPT가 이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어떤 오류가 났고 오류가 난 결과가 어디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요까지 감안해가지고 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시간이 걸려도 이거 손으로 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 GPT 대화창을 공유하는 게 안 되거든요. 이미지를 첨부하면 공유 링크 만드는 게 안 돼서 저는 손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상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GPT한테 코드를 받았죠? 이거. 근데 GPT한테 코드 받았을 때는 요거잖아요. GPT-4 터보라고 돼 있었고 함수 이름도 요거로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 VBA 창에서 함수 이름을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GPT는 아직도 함수 이름이 이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오류가 났어. 고쳐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GPT는 몰라요. 여기를 내가 바꿨다는 거를. 그래서 얘는 오류 난 내용을 고치는 함수를 이 코드를 또 짜줄 때 여전히 이름을 요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오류 났다는 걸 설명하기 전에 요거 한번 할게요. 이거는 끄고 여기 모듈 전체를 여기 불 들어와 있네요. 이때 오류 났다고. 이거 전체 복사해서 GPT한테 가서 한번 알려줄게요. 다 붙여넣습니다. 전체 다. 내가 고친 거 전부 다. 어디를 고쳤던 고친 거 전부 다 넣고요. 여기 메뉴에다가 이렇게 Shift 엔터로 줄을 추가해서 내가 코드를 아래와 같이 수정했어. 이 코드로 실행할게. 이렇게 알려줄게요. 이렇게. 그럼 GPT가 이제 알겠다 하고 반영을 하겠죠. 내가 함수 이름 이렇게 바꾼 것도 알고 GPT와 내가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고요. 심지어 GPT가 이렇게 추천돼 줍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API 키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런 거죠. 네. 제가 만약에 이 엑셀 파일을, XLSM 파일을 뭐 회사 동료들한테 공유를 해주거나 했을 때 그분들이 엑셀에서 막 쓸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그분들이 이걸 쓰면 쓸수록 계속 제 돈이 나갑니다. 왜냐면 제 API 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안 되니까 GPT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API 키는 여기 넣지 마세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결 방법. API 키를 VBA 코드에 넣는 게 아니라 환경 변수에 넣거나 아니면 엑셀 셀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따가 뭐 제가 기억이 난다면 좀 고쳐볼 건데 어떻게 고치면 되냐면 엑셀의 VBA 코드에 이렇게 API 키를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이 폴더에 같은 폴더에 있는 my API key.메모장 파일, txt 파일 요거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값을 API 키로 가져와서 그거를 여기 API 키 자리에 넣어서 써라. 이런 식으로 코드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엑셀 파일은 나눠줘도 다른 사람한테 줄 때 이것만 안 주면 되죠. 이것만 my API 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 설명하기를 요 똑같은 이름의 엑셀 파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본인 거 API 키 본인 거 넣어서 쓰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API 키 보안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공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GPT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네요. 사옴니 미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럴 리가. 이거 존재합니다. GPT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돌려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때 가서 다른 걸로 바꿀게요. 제이슨 요청에 오류가 있다. 템퍼레처 이후에 콤마가 없어야 된다고? 함수 이름이 GPT인데 마지막에 get GPT 리스판스를 사용하고 있다.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네요. 역시. 여기 함수 이름을 GPT로 바꿨으면 여기 getGPT response 이게 맨 처음에 함수 이름이었죠. 여기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GPT가 수정을 해줬습니다. 요거를 반영할게요. 요거를 다 반영을 하는데 API 키는 특정 시트 설정에서 가져오도록 했네요. 그럼 지금 얘기하죠 뭐. API 키는 다른 파일에 보관할게. 파일을 읽어와서 API 키 자리에 반영해줘 하고요. 파일 이름을 알려줘야 됩니다. 같은 폴더에 이거죠. myapikey.txt 파일은 지금 엑셀 파일과 같은 폴더에 있고 파일 이름은 이거다. myapikey.txt 이다. 이 파일 안에 나의 API 키가 적혀 있어. 이렇게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느 자리가 바뀌었냐? API 키는 read API key라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어 있고요. 어디였죠? read API key 어디였어? 이거는 그대로고, 이거 다시 터보로 바꿨네요. 아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로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왜 넣었어? 그렇죠. 함수를 따로 만든 건데, 함수를 만들었으면, 함수를, 여기 있었구나. 여기 바로 밑에 여기 있었구나. 네, 요거죠. 파일 패스, 파일 경로, 디스 워크시트 패스. 지금 우리 엑셀 파일이 열려있는 경로에서 엔드 뒤에 슬래시하고 요 파일 이름 줬죠. 그래서 요거 읽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인식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밑에 따로 만들어줬네요. 위에 여기 GPT랑 대화하는 이 코드에 이거 리드 API 키 왜 없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또 물어본 건데 밑에 있었네요. 밑에 API 키 읽어오는 함수는 따로 만들어졌네요. 귀찮으니까 함수로 따로 만들지 말고 이 함수 코드 안에 API 키를 불러오는 코드도 통합해서 하나로 작성해줘. 모델 이름은 GPT 옴니 미니. 네,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고정시키게요. 이걸로 할게. GPT가 아까 이거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또 터보로 바꿔놨던데 제가 또 우겨보겠습니다. 이걸로 해달라고. 자, GPT 함수 안에 API 키 불러오는 로직을 통합한 코드 함수 없이 바로 불러오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파일에서 API 키 불러오는 것까지 통합을 했습니다. 자, 좀 길어지죠 이러면은. API 키 경로 알려주고 파일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불러오는 거 있으면 이렇게 요거 불러오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만 보는 거죠. API URL 이런 건 아까랑 그대로고 4옴니 미니 모델명 요거로 했네요. 네 그대로고요. URL helpful assistant 요거 그대로고 프롬프트 여기 들어가고요. 요청하고 응답 처리하고 파싱해서 응답을 다시 반환을 한다. 됐네요. 요거 복사해서 여기 VBA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노란색 들어와 있죠. 이게 지금 디버깅 하는 상태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코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까 오류 난 거를 막 뜯어 고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정지 버튼, 리셋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제 불 들어왔던 거 없어졌죠? 이제 리셋이에요.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 준비 상태고 여기 전체 선택해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했습니다. GPT가 이렇게 고쳐준 거를 여기 넣었어요. 이제 여기는 API 키가 없죠. API 키 없고 요 파일 찾아서 불러오도록 생겨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닫고요. 여기를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돼요.
다 했죠? 아까 우리가 세팅 다 했다 그래서 이제 GPT 함수 실행하면 됩니다 해서 실행을 했는데 오류가 났었고요. 그 오류가 난 거를 나름 열심히 이렇게 뜯어 고쳐 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오류 난 건 우리가 아직 설명 안 했죠, GPT한테. 그러면 여전히 그 오류가 또 나겠네요. 이거는 다시 실행해 보면 오류가 날 것 같습니다. 엔터 해볼게요. 엔터. 네, 그렇죠. 이거 안 고쳤기 때문에 똑같이 컴파일 오류입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했는데 오류가 발생했어. 뭐였죠? 컴파일 오류입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정의 형식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하이라이트 됐습니까? 요 JSON 컨버터 파일에서 private function JSON pass object 거기죠. 이 메시지가 뜨면서 하이라이트 메시지가 떴어. 하이라이트 된 곳을 알려줄게. 아까 보시면 JSON 컨버터 JSON 컨버터 붙였었네요. JSON 컨버터 모듈에서 여기 private function JSON path object private function JSON 언더바 path object 부분이야. 네, 하이라이트 된 곳 알려줄게. 여기야. 알려주는 거죠. 이 증상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GPT가 눈이 달린 건 아니라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을 잘 알려주거나 아니면 요거를 캡처해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하시면은 GPT가 이거 멀티모달로 이미지 처리해가지고 이런 상황이구나. 아마도 이런저런 원인 때문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줍니다. 자, 이거 이제 컴파일 오류인데 제이슨 컨버터 모듈이 제대로 추가되지 않았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참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제이슨 컨버터 모듈이 추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저거 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추가는 잘 했잖아요. 코드 다 잘 들어가 있고 GitHub 링크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VBA 편집기에 잘 넣어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의심스러우면 요거를 이제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라이브러리 활성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가 이거 객체 사용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VBA에서는 이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런타임을 활성화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Alt F11 누르고 도구 참조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이거를 이제 체크하고 오케이 하라는 거죠.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설정을 해놔야 된다. 근데 안 해놨다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자, 해볼게요. Alt F11 VBA 편집기에서 도구 참조죠. 요거 확인 누르고 도구 참조 어디 있습니까? 여기 도구죠. 도구 참조. 이 활성화가 안 되죠. 도구 참조 활성화가 안 돼. GPT가 이거 누르려 했는데 그럼 또 가요. 도구 참조 메뉴는 찾았는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클릭이 안 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GPT가 그게 비활성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저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잠재적인 원인을 몇 개 알려주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 고쳐주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GPT가 코드를 줬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코드에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GPT는 사실 뭐가 진짜 원인인지 모르거든요. 도구 참조 메뉴가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는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첫 번째 원인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원인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원인 때문이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죠. 네 번째 원인이라면 요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근데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GPT는 똑똑하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알려준 건데 사용자인 우리도 뭐가 원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 이건가 보다라고 함부로 이거를 복사해서 내 코드에 덮어쓰고 그래도 안 되면은 아 그럼 이건가? 그럼 얘가 고쳐준 거 또 덮어쓰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뒤죽박죽이. 그럼 이제 나중에는 뭐 때문에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받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져볼게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지금 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원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GPT한테 좀 물어보고요. 네, GPT가 알려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조건 덮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엑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비주얼 베이직, 그러니까 VBA에서 이게 도구 참조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건 지금 디버깅 모드가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아까 우리가 실행을 했다가 오류가 났죠.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류가 났습니다 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실행이 다 끝나고 다음 실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뭐 잘못된 거 표시해주고 있으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 고쳐보세요. 이런 이 뭐랄까 언더 컨스트럭션 수리 중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중단을 해줘야 돼요. 아 나 수리할 거 다 판단하고 했으니까 수리 끝났어. 멈춰. 이렇게 멈춥니다. 실행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못 고쳤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오류로 떠요. 샵 밸류 느낌표 이게 엑셀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됐을 때 오류 결과를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포기를 한 거죠. 디버깅을. 자,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아까 GPT가 알려준 요 도구 참조 이게 돼요. 도구 참조. 활성화가 됐죠? 아까는 안 됐었고. 그러면 VBA 프로젝트 참조에 이게 뭐가 짠뜩 뜨는데 아까 뭐라고 했나요? 뭐 고치라고 했죠? 뭐를 활성화시키라고 했죠? 이름이 요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요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해라. VBA에서 찾아보시면 이 알파벳 순서니까 M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S까지 여기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이거죠. 요거 체크하고 GPT가 뭐라고 했습니까? 체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크립팅 런타임 체크하고 확인하라 했죠. 체크했죠? 제가 그 다음에 여기 확인 됐어요. 그럼 저는 GPT가 시킨 대로 요거를 활성화를 했습니다. VB 편집기 닫고 다시 실행해 봅니다. 요거 닫아요. 제가 지금 활성화 시킨 옵션까지 다 끝났으니까 닫고요. 여기서 다시 F2 눌러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GPT 서버로 보내는 시도를 다시 하는 거죠. 나왔네요. 제가 지금 엔터 쳐놓고 한참 기다렸거든요. 꽤 기다렸습니다. 이거를 줄바꿈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와, 신데렐라는 고전적인 동화로 여러 문화권에서 어쩌고 신데렐라는 아름답고 착한 소녀로 이런 식으로. 와, 뿌듯하네요. 아, 이거 햄버거집 리뷰로 한번 써볼게요.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아니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걸 손가락으로 치고 있으니까. 자, GPT로 가서 새창 하나 열어서 햄버거 가게의 어, 손님 방문 후기글 10개 써줘. 20단어 정도로 좋은 글, 나쁜 글, 중립적인 글 여러 종류로 써줘. 이렇게 해서 20개를 받아볼게요. 멈추고요. 이렇게 또 카테고리 구분해서 쓰려고 하네요. 질문 수정해서 순서 없이 무작위로 배열해서 써줘. 그래서 10개의 글을 순서 없이 받아보겠습니다.
어우, 패티가 퍽퍽하고 빵푸석. 친절, 서비스 발라스 좋았어요. 버거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써주고 있네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GPT에게 분석을 시키려고 해요. 이런 거는 뭐 커머스를 하거나 또는 뭐 B2B, B2C 마케팅 영업하면서 얼마든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고객이 이메일로 보낸 굉장히 긴 장문의 후기일 수도 있고요. 아주 짧은 이런 코멘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0줄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이 GPT 함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시킬 거냐면 왼쪽에 있는 글을 읽고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해달라 하고요. 여기다가는 그걸 이제 점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제 우리는 equal gpt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따옴표를 해서 질문을 하면 됩니다. 이 글은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의 후기 글이야. 고객 감정 분석을 해서 긍정, 긍정, 부정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 하고요. 이렇게 닫으면 질문만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것도 같이 날려야 되거든요. 후기 자체를. 그래서 닫고 뒤에 여기 점 찍고요. 후기 글 하고 이렇게 하고 띄우고 여기다가 이제 엔드 해가지고 요거를 옆에 있는 셀을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통째로 GPT한테 질문으로 날아가죠. 내가 일을 시킨 나의 지시문과 함께 고객 후기 글이 같이 날아가서 GPT가 작성을 하겠죠. 이렇게 보냅니다.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후기 글 닫고 엔드가 아닌가? 콤마도 아니고 여기 엔드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GPT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엑셀에서 이렇게 입력했는데 글이 합쳐지지 않네. 아, 이거 텍스트 조인 함수를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쓴 이 지시문과 뒤에 있는 글, 이 B5, 이 덩어리를 텍스트 조인 함수로 쓰라고 하네요. 여기 복사해서 엑셀에 와서 여기 GPT만 빼고 텍스트 조인 함수만 써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후기 글만 있는데 감정 분석하라는 요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조인을 이렇게 시키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글 써줘, 긍정 부정 판단해줘 라는 그런 공통어로 들어가고 뒤에 후기 글은 여기에 있는 게 붙었죠. 그럼 여기도 GPT 해가지고 그냥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 자꾸 꼬이네요. 이거구나 이거. 네. 어렵네요. 여기 이제 GPT E5 하면 이 글 전체가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요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따옴표 안에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콤마하고 B5가 변수니까 얘가 텍스트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따옴표가 있어가지고 이제 따옴표가 이중으로 걸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야 됩니다. 이 따옴표를. 요거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잘 들어가네요. 요게 여기 포함돼서 들어갔고 그러면 요 전체가 다운표에 감싸져서 GPT에게 질문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답변이 날라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운표 지우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 다운표를 지우고 분다운표 여기도 지우고 저는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엑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엑셀에서 하지 말고 여기 GPT에서 받을 때 다운표 빼고 줘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편했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럼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최종 인풋 프롬프트가 만들어지고 그거를 GPT한테 날려서 받았잖아요.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10개를 한꺼번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GPT가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를 따로따로 날려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이거 다 들어왔네요. 이거는 부정으로 선택을 했고요. 요거는 긍정으로, 요것도 부정. 요거 부정적인 감정, 긍정, 부정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응용을 좀 더 해서 그래서 고객의 텍스트 조인 해놓은 이거를 여기다가 는 GPT 전체를 감싸고요. 그럼 GPT에게 날릴 건데 질문을 여기 이 글은 우리 매장에 긍정 부정 딱 하나 선택해 이게 아니라 이 글은 고객 후기야 심각도를 점수로 표시해줘. 1에서 10점 척도이고 10점이 점수가 클수록 심각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켜주는 거죠. 보냅니다. 어, 1점에서 10점 척도를 평가하자면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역시나 이렇게 여러 칸 다 붙여 넣으면 이 각각의 문장을 요 후기를 GPT에게 보내서 1에서 10점 사이 점수를 줘라.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얘는 7점을 줬고요. 얘는 1점. 여기 1점 줬네요. 1점. 요거 3점 줬고요. 이거 잘 안 보이네. 네, 요거 7점. 뭐 여기 1점. 여기는 3점. 여기는 7점. 1점. 4점. 2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프롬프트를 여기를 잘 쳐가지고요. 어떤 식의 후기가 들어오는지 간에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로지 숫자만 1, 뭐 5, 3 이렇게 표현하게 만들려면은 여기를 잘 쓰면 됩니다. 여기를. 네, 그런 프롬프트를 잘 쓰는 거는 이번에는 뭐 그것까지 다 다루진 않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엑셀에서 GPT를 불러와서 일을 시키는 이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맨 최초에 이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요거 말고 아까 했던 엑셀에서 GPT 사용하기. 자, 이 코드는 매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엑셀에서 응답하는데 느리잖아요.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느릴 필요 없는데, 뭐, 코드가 조금 비효율이 있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쳐서 쓰면 되는데, 이 정확하게 뭐 딱 하나의 코드를 기억하거나 복사하거나 그거보다는 이 과정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혼자 다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엑셀에서 GPT 불러오겠다는 의도, 목적, 목표를 좀 주고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요.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잘 듣고 설명해 준 것들을 하나하나 세팅을 해 나가는 거고, 이 코드에서는 내가 모델을 뭘로 바꿀 수 있는지 그 플랫폼 오픈 AI 사이트 가서 좀 살펴보시고 단가도 확인하시고 내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나. 좀 저렴한 거를 선택하면 이 분석이 조금은 이제 불합리할 거고요. 뭐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해줘 이런 말을 좀 덜 잘 알아들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이런 뭐 지저분하게 긴 설명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더 비싼 모델을 쓰면 쓸수록 내 프롬프트나 내 의도를 더 잘 알아듣고 더 좀 깔끔하게 내 의도에 더 맞는 그런 분석을 해주겠죠. 대신에 돈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해보시면서 프로젝트 목표에 맞게끔 또 예산에 맞게끔 결정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이 과정 하나하나 밟으면서 잘 안 됐을 때, 오류가 났을 때, GPT가 알려준 대로 메뉴를 찾아봤지만 없을 때,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한 묘사를 잘 해서 GPT에게 피드백을 잘 해가지고 결국은 잘 작동하는 코드를 받아내는 이런 과정들 살펴봤었고요. 또 GPT의 추천대로 우리는 지금 엑셀 파일 VBA 코드 안에
API 키까지 들어있는 게 아니라 API 키는 여기 따로 들어있고요. 여기 들어있는 API 키를 엑셀이 읽어와서 그거를 오픈AI에 보내면서 글을 쓰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VBA 코드에 다 올렸기 때문에 이 파일은 이제 지워도 되죠. 이 폴더 안에 없어도 됩니다. 이 파일은 지워도 돼요. 근데 이 엑셀 파일에서 GPT 함수 쓸 거면 요 메모장 파일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계속 불러와가지고 여기를 불러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세트로 같이 따라다녀야겠고요. 다른 분한테 요 엑셀 파일 주실 때 엑셀만 주시면 그분은 안 돌아가겠죠? 왜냐면 그분의 코드는 같은 폴더에서 요 메모장 파일 찾아서 열라고 했는데 없을 테니까 아 그런 파일 없습니다 이렇게 뜰 거니까 말이죠. 자 이렇게 API를 사용하시면 여기 대시보드에서 아까 우리가 API 키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여기 엑셀 GPT 테스트 요거였죠. 여기 UCG 쪽으로 가보시면 사용량 집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뜹니다. 내가 얼마나 썼냐 요거 이게 오늘 이런 리퀘스트를 얼마나 날려가지고 여기 있네요. 오늘이네요. 이거 요만큼이죠. 그래서 토탈 뭐 이 정도 썼다. 음, 토탈 토큰은 어느 정도 썼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API 비용이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